안녕하십니까, 총영스타 박경희사입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저희 회사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용도 변경, 이거 그냥 단순히 변경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들로 구성되거나 어떤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개별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용도 변경이나 총회를 통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숙박형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집합건물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 세탁 같은 주거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죠. 특히 그 주거 기능을 가지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다양한 혜택까지 있었죠. 하지만 주택법에 규제에 적용되지 않지만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가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편법 분양이 난무했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같이 보시면은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필요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 분양 법령 개정 추진,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도 강화 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용도 변경토록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도라는 거지 유도를 당하는 대상은 좀 황당하죠. 자신들이 구매를 했을 때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지 안 하고 샀을 텐데, 행정처분이라던가 어떤 법령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시행사랑 분양사들과의 관계는 민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어쨌든 그 이행강제금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특히나 이런 집합 건물들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관리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관리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단에서도 그냥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의결권이랑 정족수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정책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좀 알아보겠는데, 일단 우선 지금 현재 분양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요, 주택 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이미 분양 완료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법으로 주거용도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를 꼭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박 용도를 사용할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주거용도를 사용할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라고 안내가 지금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 둘 중 한 가지를 정하여 지키지 않으면 시세 및 공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해야 됩니다. 10년만 하면 100%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집합 건물은 아무래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사들이 있을 거예요. 운영사라 하면은 호텔처럼 운영하면 이제 이용객들, 투숙객들을 받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의 대표들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단만 있고 그 밑에 위탁을 계약한 위탁회사나 도급회사 혹은 자치관리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단일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운영이라는 게 끼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진행할 때 운영사 끼고 관리 위탁회사 끼고 관리단 끼고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게 들어오고 되게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소유자들의 의사거든요. 소유자들의 의사를 어떻게 동의를 확보하고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만드는지,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관리단 집회를 하는데 관리단 집회에서 표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소집통지서가 나가야 되고요. 전자투표를 하거나 우편물로 받거나 문자로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나 다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정족수와 의결권은 수분양자 100% 동의 혹은 준공 건물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건물을 지어놓고 뭐 임대만 잘 되면 관심 없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그런 법령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속 쓸 건데 왜 내가 용도 변경을 하냐,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말을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관리단에서만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회 원스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쪽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진행했을 때 동의율도 되게 높이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자동화된 프로세스들도 있고, 사람이 필요할 경우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사람들을 컨택하고 설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도와주는 프로세스까지 모두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과태료 이런 거 부담 없이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건물 가지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 이런 용도 변경 때문에 들어온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되게 많죠. 이제 운영사와의 갈등 문제가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위탁회사 변경이라던가 이제 이제 뭐 에어비앤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충돌, 그리고 그 건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인 선출, 임원 선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이런 고시나 행정처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총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나 물어보실 곳이 없으시거나 한번 총회를 진행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회 원스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회 원스톱 박경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